왔어, 오티입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가 심해진 느낌이 듭니다. 막 대구도 공기 안 좋다고 막 찡찡거렸었는데 마스크를 써도 그 사이로 막 안 좋은 물질들이 제 몸에 흡수가 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원래 안경을 잘 안 끼고 돌아다니려고 하는 편인데 서울에서는 안경을 벗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렌즈를 끼기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게 느껴지고 괴롭습니다. 일단 숨쉬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오늘이 두 번째 날인데 사실상 오리엔테이션 다음으로 수업은 처음 듣는 날이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굉장히 빡빡하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약간 대학교에 돌아온 느낌이었나? 약간 이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배우고 학교에서 적용시킬 만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어서 오늘은 그거와 관계하여 뭐라는 거야? 그것과 관련하여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거는 편집이 굉장히 거의 없을 예정입니다. 보기 힘들어도 이해해주세요. 일단은 미세먼지가 영어로 뭐죠? Fine dust. Fine dust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고 Micro dust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팁 Fine, 저도 몰라서 찾아보는 Fine dust. 아무튼 오늘은 울트라 Fine dust인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대체로 조별로 영어 대화를 영어로 이렇게 디스커션하는 세션이 굉장히 많았고, 첫 번째 수업 쌤이라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대화했던 주제가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거였어요. 모티베이션은 이게 동기부여,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부여,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제일 처음에 대화를 했던 게 어떨 때 아이들의 동기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물론 점심 후, 체육시간 후, 아침, 아니면 축제 기간 뭐 이런 등등의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게 자신의 삶과 relevant, 관련이 없다고, 영어가 전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고 우리가 수업에서 하는 이 모든 활동이 내 미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학생들을 모티베이트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학습 목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학습하는 우리가 하는 활동의 인스트럭션 자체를 아이들이 클리어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모티베이션이 안 될 때도 있다. 혹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이 집중의 대부분이 시험과 평가에 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티베이트 하는 게 어렵다라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조별로 대화를 했는데, 저희 조는 이게 아이들이 학습 목표를 클리어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와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이 수업과 영어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활동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직접, 일단 선생님이 수업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조별로 오늘의 수업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것 같은지 추측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학생들에게 직접 자신의 말로,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을 시키면 좀 더 이해력이 올라가고 자기들이 추측한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모티베이티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두 번째, 아이들이 영어 자체가 자신의 삶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느낄 땐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좋았던 점, 내가 도움을 받았던 점, 혹은 내 삶의 경험에 있어서 영어가 큰 도움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이들의 각각 개개인, 특히 동기부여가 안 되는 몇몇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렇게 영어가
걔들한테 어느 삶의 순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했던 대화가 주제가 뭐였냐면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personalized output이랑 두 번째는 distant output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personalization 이거는 아마 영어 교육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자주 반복되었던 term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personalized output은 학생들 자신의 경험, 이야기, 생각을 바탕으로 나오게 되는 수업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distant output은 다른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등등등 자신 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작성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인의 전기 쓰기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사건의 재구성 해보기라든지 등등을 하는 건데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어느 것이 더 학생들을 모티베이트 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ersonalized output이 더 모티베이션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higher level students 조금 더 영어적 역량이 높은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다른 것에 대해서 표현해보는 활동들, 에세이를 써본다든지 등등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모티베이티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들을 데리고 하신 활동이 있는데 less personal interview라고 해서 새로운 방식의 인터뷰 방법을 조금 배웠어요. 어떤 거였냐면 일단은 조금 한 명을 약간 눈에 띄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 방법이긴 한데 한 명의 학생을 다른 책상에 있고 네 명이서 조원에서 의논은 하지 않고 각자 종이를 한 장씩 받았었어요. 그 종이에는 각자 이 떨어져 있는 한 명에게 묻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3가지씩을 적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신이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나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떤 것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나요? Name 3 이런 등등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질문을 직접 적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적게 한 다음에 이 종이를 모아서 그 한 명한테 줘요. 그러면 그 한 명이 각 종이 3개 중에 대답하고 싶은 질문을 하나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바로 말로 대답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학생 혼자 앉아있던 학생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손으로 written answer를 하게 됩니다. 요 활동을 해서 그 학생이 다 적고 나면은 돌려받아서 답을 읽게 되는데 이 활동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장점은 그 질문을 받게 되는 학생이 조금은 더 다른 학생이 갑자기 질문을 했을 때 느끼게 되는 당혹감이나 이러한 그 다른 학생의 질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조금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모든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없이 딱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질문만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신기한 방법의 인터뷰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단점도 조금 있는 게 이렇게 글쓰기에 영어 글로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스펠링 오류라든지 혹은 자기가 실수할까봐 혹은 정확한 대답이 아닐까봐 라는 약간 앵자이어티, 근심이 약간 높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가끔씩 왜 되게 무례한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다 그 친구에게 무례한 질문을 해서 상처를 받진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제시해준 해결책은 그 질문지를 넘기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 넘겨주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활동은 학생 수가 많은 교실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 명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리튼 인터뷰 방식을 한번 고안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또 한번 강조해 주신 게 뭐냐면 모든 것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게임화 시키는 게 학생들의 모티베이션을 높이는 데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포인트 시스템이라든지 도장판 찍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소셜 SNS에서 보면은 뭐 라이크 버튼 있잖아요. 좋아요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소셜한 부분을 살려서 게이미피케이션을 해서 활동을 만들게 되면은 학생들을 모티베이트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또 추천해 주신 게 뭐냐면 phrasal verbs 있잖아요. phrasal verbs. phrasal verbs 한국말로 뭐죠? phrasal verbs.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말해도 돼요. 이거 다 편집할 거예요. 제가 모른 척 하는 건 다 편집할 거예요. 구동사. 구동사. 한국말이 더 어렵네요. phrasal verbs를 가르치는 활동을 하셨을 때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이렇게 뭐 칠판이나 학생들에게 phrasal verbs를 뭐 5개 정도 주고 이 활동 자체를 어떻게 게이미피케이션 시키셨냐면 이 애들한테 뭐 이 지난주에 너에게 있었던 일을 이 phrasal verbs를 최대한 많이 써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봐, 스피킹 해봐 라고 시킨 다음에 만약에 모든 phrasal verbs를 올바로 썼다면 최대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조에서 나왔던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김티께서 하셨던 활동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활동을 어떻게 저희가 좀 더 보완할 아이디어를 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김티, 자 목소리만 나오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세요. 목소리가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또 다른 김티입니다. 얼굴 빨개지셨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활동은 Sentence Selling Auction이라는 활동인데요. 아마 이미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역할은 크게 옥셔니어와 옥셔니어 경매인과 비더, 입찰자 두 개가 있고요. 경매에서 입찰이 되는 아이템들은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이 쓰인 문장들이 될 거예요. 이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일 수도 있고 틀린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돈 안에서 문장들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경매가 끝난 후에 가장 많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구매한 학생들이 위너가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막 뭐 왜 안 되지? 네. 됐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학생들과 이 경매 게임을 하면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아이들의 컴페티티브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저는 문법 시간에 활용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특정 문법을 배우는 단원에서 선생님께서 직접 정확한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맞죠? 조가 아니라 학생들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럼 PPT를 화면에 띄워주셨나요? 네, PPT를 띄워주고 띄워주고 그 문장을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다 했으면 자기가 돈을 비드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매에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문법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시험에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활동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게이미피케이션의 영향을 살리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까 이렇게 저희끼리 고민을 했었을 때 문장을 선생님들이 만들지 말고 학생들이 직접 조별로 개별로 시키면 굉장히 부담감이 크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교실에는 다양한 레벨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조를 적절히 선생님께서 구성을 하신 다음에 그 조별로 문장을 문법적으로 그 특정 문법에 대해 올바른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학생들에게 3개에서 5개 정도씩 만들라고 한 다음에 그 조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그 옥셔니어가 돼서 그거를 경매에 입찰시키고 팔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학생들의 인풋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상 경매를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하다 보면 막 10반씩 진행하다 보면 목소리가 다 나가요. 막 너무 신나게 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별로 그런 경매 입찰자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 옥셔니어 하는 친구들, 그리고 다른 조에게 그걸 팔아서 갖다 주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역할을 충분히 고민해서 나눠주신 다음에 활동을 진행하면은 충분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상황에서 문법 시간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박수 치십니다. 예! 첫 등장 성공! 다음번엔 얼굴도 나오는 걸로. 막 부담 주고 와. 자, 이제 점심을 먹고 2교시가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1교시였어요. 2교시에는 첫 시작에 이제 워머 액티비티로 서클 선생님들끼리 10명이 있었거든요, 한 반에. 서클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이 시작하는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adjective, 형용사를 자기 이름 앞에 붙여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이 G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good, 가희 이런 식으로, 저긴 joyful, 지영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공을 이렇게 종이로 말아 오셨어요. 원래 진짜 공으로 하셔야 되는데 까먹으셨대요. 그래서 종이 공을 옆으로 패싱하면서 자기 소개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학기 초에 아이스 브레이커로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학급의 아이들 수가 30명이 넘어가게 되면 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반으로 쪼개서 하시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그냥 넘기는 거였고, 두 번째는 공을 던지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공을 던지는 거였고, 세 번째는 공을 받을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 joyful 지영 이러면서 패스하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패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게임 공을 던지는 걸 수업 시간에 되게 자주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대전 외국인 학교에 수업 참관을 하러 갔을 때 시애틀 수업, 연극 수업에서 아침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약간 모티베이트 되고 좀 깨어나는 워머 액티비티로 아이들이 그날 적게 될 스크립트에 대해서 혹은 그 스크립트에 등장할 캐릭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을 던지면서 하더라고요. 물론 넓은 교실에서 소수의 아이들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수업 시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을 애들이 신문지를 말아오게 해가지고 던지기를 했는데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만 깨어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토론 수업하기 전에 사일런트 스로우? 뭐였니? 그런 게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잘해요. 특히 남자반 막 초재고 이러면은 엄청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완전 깨어서 이 활동 자체를 수업 시간 초반에 굳이 영어 수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물론 ABCD 이렇게 말하면서 던져도 괜찮죠. 3분 정도만 해도 애들이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수업 시간에 물론 아이들 컨트롤만 잘 할 수 있다면 유용한 액티비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adjective를 말해서 할 때 로월 레벨 혹은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추천도 해주셨어요. 아이들 이름을 선생님께서 리스트를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걔들이 시작하는 철자들을 보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형용사들의 리스트를 화면에 띄워놓고 아이들에게 거기서 모르겠으면 골라서 써라 라고 해도 모든 수준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모든 형용사를 알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했던 워머 활동으로는 뭐 리드인 활동일 수도 있지만 change places if 라는 활동이었는데 맨 처음에 선생님께서 문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의자에 동그랗게 앉아서 이번에는 의자 빼앗기 게임입니다. 의자를 하나씩 빼내셔요. 처음에 질문은 뭐 change places if you have a pet. 집에 애완동물이 있으면 모두 일어나서 그 일어난 사람들끼리 자리를 재빨리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눈치 게임인데 빨리 못 바꾼 사람은 의자와 함께 밖으로 퇴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쯤 되면은 소수의 인원이 남으면 학생에게 직접 자기한테 해당할 수 있는 혹은 자기는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문장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해당하지 않는 게 사실은 살아남기 현명하겠네요. 뭐 예를 들어 change places if you are wearing glasses 이런 식으로 그럼 안경 낀 사람들끼리만 자리를 이렇게 쑥쑥쑥 바꾸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도.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워머와 리드인 액티비티가 중요한 이유. 학생들을 인게이지하게 시키고 사실은 먼저 깨우는 게 목표기도 하고 그리고 engage students into the activities.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elicit students participation. 뭐 그런 말 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뉴 랭귀지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소개한 게 일단은 PPP, preparation 뭐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막 쑥 넘어갔긴 했거든요. 이거 외에는 이제 GTM, Grammar Teaching, Grammar Translation Method 해서 GT 요것도 했고 마치 대학교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활동도 그런 방법도 소개해 주셨고 Total Physical Response라고 해서 몸으로 활동하는 거, 뭐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이런 거 그리고 TTT 와, 줄임말이 너무 많아요. 테스트, teach, 테스트 시험을 먼저 쳐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걸 먼저 구분한 다음에 teach, 가르치고 그걸 가르친 걸 바탕으로 또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마지막은 아니고 저희 조에서 얘기했던 거는 task-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태스크 중심 활동, 러닝이었는데 물론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지만 그 수행할 때 필요한 랭귀지나 포커스를 해야 되는 랭귀지는 선생님들이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뭐 태스크는 저희가 받은 거에는 약간 뭐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포스터 만들기 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활동들은 들어가야 하는 랭귀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선생님들이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학생들이 직접 학생들이 직접 그거를 태스크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그 랭귀지가 있는지 PPP를 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이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약자가 많아요, 영어 교육에.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이 만든 수행해낸 태스크에 대해 안에서 그 언어가 정확하게 쓰였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인데 사실 여기에 포커스는 단어의 accuracy, 문법의 accuracy 이런 것보다는 fluency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의 장단점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마지막 소개해 주셨던 활동은 Guided Discovery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문법이 타겟 랭귀지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장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 타겟 랭귀지가. 그럼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뭐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공통점은 뭘까? 이 문장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 학생들에게 직접 끌어내는 방법을 Guided Discovery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Critical Thinking Skills, 약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커버를 했는데 모든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수업의 메인 포인트는 뭐였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활동과 수업은 미닝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런 걸 항상 고려하면서 활동을 만들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뭐 수업을 짜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내일도 아마 이런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고 아마 목요일, 금요일에 있을 마이크로 티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참여해주신 김티께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이걸 찍는 이유가 공유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뭘 배웠는지,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다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날 즉시 길지만 그래도 한 번씩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미세먼지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별 편집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이 영상을 OT의 연수일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